보령제약입니다. 네, 보령제약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제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령제약 그럼 고입니까? 스탑이십니까? 네, 보령제약은 오늘 제가 스탑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제약 스탑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이 종목도 필룩스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멘텀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좀 이제 스탑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네, 보령제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사실 국내 제약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제약기업이 바로 보령제약이죠. 그렇죠. 네, 보령제약에서 조금 대표적인 그런 약재로는 고혈압 관련된 제품, 그리고 우리 위 같은 거 보호하는 위포, 겔포스 아시죠? 아, 겔포스 그럼요. 보령제약 제품이고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특히 보령제약에서 고혈압 신약을 이번에 내놨는데요. 카나브 패밀리라고 불리는 신약인데요. 매출 성장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주가 급등에 일조를 하게 됐는데, 카나브 패밀리라고 하면은 카나브 패밀리라는 약재가 아니고 카나브라는 이 품목에 카나브 패밀리라는 품목에 4가지의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신약이 4가지인데 카나브 플러스, 듀카브, 투베로 이렇게 4개 품목이 합쳐서 카나브 패밀리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업 실적의 정상화는 카나브 패밀리 중에서 듀카브라는 제품에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듀카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약재로는, 일반적인 약재로는 좀 조절이 어려운 그런 고혈압에 좀 굉장히 잘 듣는 약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출 증가에 좀 일조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죠.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뿐만이 아니고 임상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2010년에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고혈압 학회 참가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고혈압 학회에서 국산 신약 최초로 국제학회 메인 후원사로 참가한 그런 저력이 있죠. 그 5개의 단독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면서 전 세계 전문의들의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고혈압 학회에서 피마사르탄과 발사르탄을 헤드투헤드 방식으로 직접 비교해서 우리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우월성을 입증한 그런 결과물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카나브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임상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게 한국에서는 14,151명의 임상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임상을 진행해서 현재까지는 약 4만 명의 임상 결과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80여 편의 논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령제약이 굉장히 임상 실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제약바이오 분야는 사실 임상 실험 결과랑 논문, 학회 발표 이런 것들이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령제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충분히 보령제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국산 고혈압 신약이 해외로 또 진출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현재 51개국에 약 5억 달러 규모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굉장히 지금 고액인데 이 정도 규모의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한국을 비롯해서 18개 국가에 지금 발매 허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신공장을 준공하게 되면서 글로벌화도 가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공장 요번에 짓게 되는 게 규모 면에서는 카나브 생산 수량이 기존 안산 공장의 3배 정도 이제 상승하게 되고 또 확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5배 이상으로 카나브를 생산할 수 있다. 당연히 생산량이 많아지면 찾는 것도 많으니까요. 매출의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자회사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요. 또 면역세포 치료제 성과가 또 기대되는 그런 자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바이젠셀이 내년 코스닥에 상장될 그런 예정인데요. 이 바이젠셀은 내년에 상장이 되게 되면 지분 가치는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지분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령제약 긍정적인 모멘텀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와 반면에서 사실은 이제 투자 전략은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급등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점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되고 아무래도 전고점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스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또 뭐 있으신가요? 하창환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네. 아무래도 지금 12,000원대 요 라인에서 제가 조정이 왠지 들어갈 것 같아서 네네. 조정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은 스탑을 한번 외쳐드렸던 거고요. 네. 네, 조금 아무래도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네. 이게 조정받고 조정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조정의 흐름들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11,900원 라인까지는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라인까지는 이제 주가가 밀리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 뚫고 내려가서 11,000원대 초반까지 빠지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매수하는 흐름들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현재 가격부터 11,900원까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5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조금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지금 현재 조정받는 타이밍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 급등 패턴 노려보셔도 되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